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큰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전기 자동차의 그 혁명을 불러일으킨 테슬라에서 현금 보유분에서 일부 약 보유 자금의 7.7% 작은 자금은 아니에요. 운영 자금의 7.7%만 작은 액수는 아닌데 원화로 15억 달러, 달러로 15억 달러, 그죠?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빅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 개장하면서도 비트코인의 강세는 지속됐고요.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 1 BTC, 그죠? 비트코인의 그 이제 1 BTC라고 하는데 요게 46,000달러, 그죠? 이 차트에서는 요게 42,000달러는 오르기 전인데 46,0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주요 미국 기업 중에 스퀘어나 페이팔 유명한 기업들이죠. 페이팔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을 사실 했었는데 테슬라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 셈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는 테슬라 즉 전기 자동차를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가능해질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큰 빅픽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오늘 그런 생각들을 담아서 영상을 한번 국내 시장과 함께 꾸며봤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본격 서막이라고 제가 제목은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주분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은 했지만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밤사이 미국 시장, 그죠? 중수형 지수를 대표하는 너셀 지수. 너셀 지수가, 지금 2% 이상 급등을 했어요, 밤에. 나스닥과 S&P, 다우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가장 강력했던 건 이 너셀의 지수였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면 소형 지수, 코스닥 지수가 좀 강했어야 되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는데 지수는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그런 흐름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탑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 빅 뉴스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테슬라가 보유한 일부 현금 약 7.7%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소식과 함께 급등했다. 심지어 뭐 애플 같은 이제 시가총액 1위의 기업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상당히 뭐 우호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까지 나오고 있는데 원화 환산으로 제 5천만 원에 돌파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결국에는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완전 자율주행. 그죠? 완전 자율주행이고 이 전기차라는 게 뭘까요? 기존의 내연기관과 다른 건 뭐죠? 결국에는 인포테인먼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포테인먼트.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약자죠. 그죠? 근데 요게 지금 시장에 나왔던 뭐 현대차 그룹이 어저께 이걸로 인해서 다쳤지만 애플카도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뭘까요? 자동차일까요? 아니죠. 애플의 플랫폼을 자동차 안에서 즉 인포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결국 차량용에서 전장에서 결제와 관련된 그죠 금융 분야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단순히 매수해서 투자 이익 즉 캐피탈 게인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화폐 즉 비트코인을 통해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즉 완전 자율 전기차 이거 궁극적으로 바라는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그런 온보드 컴퓨터에서 비트코인이 작동이 그죠 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려고 투자를 일단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단순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 지금 최근에 계속 아크 이제 인베스트의 ETF 뭐 이제 3월달에 출시될 텐데
여기에서 우주산업 이런 것들, 국내에는 뭐 하나시스템이나 항공우주, 세트레가 이런 것들, 그래서 조개도 위성까지 해가지고 이런 뭔가가 스타링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진출을 선언을 했죠. 즉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결제 시스템의 중추를 또 비트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즉 흔히 말하는 무형자산이죠. 비트코인은 무형자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무형자산의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떤 중추 역할을 비트코인이 담당하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또 그려지는 게 아닌가. 물론 일각에서는 정말 얼마나 현금을 쓸 데가 없으면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투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느냐,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CEO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그거는 저는 좀 기우인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단순히 화폐, 디지털 화폐를 그저 투기적으로 투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스페이스X나 그죠? 지금 전기차 테슬라도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망할 거야,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지금 기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좀 바꾸면은 오히려 놀라운 변화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만 할 것 같고요. 테슬라가 결국 그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지갑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변화가 혁신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10년,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꼭 이렇게 이게 혁신을 빨리 가져온 그런 결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수요를 자극시킨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이틀째 30조 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제 시장은 사실 합치면 약 30조 원 가까이 됐었고, 오늘 좀 모자랐어요. 설 명절을 앞두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내일 이번 주는 마감이고요. 목, 금, 토일 아무래도 이제 4일 동안 휴장이잖아요. 해외 시장은 개장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래 대금이 당연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업 이익 모멘텀이 사실 컨센서스 대비 조금 낮게는 나오는 건 있는데, 미국 S&P 기업의 500기업이 지금 발표한 실적들을 보면 기업들이 거의 84%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43%인가 컨센서스 상회했다고 이렇게 통계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업 이익 모멘텀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순이익이 올해 예상 순이익 EPS, 포워드 EPS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닝에 대해서는 좀 불안정한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4분기 어떤 그죠, 뭔가 충당금, 그죠, 뭐 이제 상여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그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환율 효과 이런 것도 좀 일부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컨센 자체가 되게 낮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컨센 자체가 그러면서 너무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어제 얘기 드렸지만 어떤 시클리컬 업종들, 그리고 워낙 안 좋았던 업종들은 분명히 기저효과로 이익 모멘텀이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언택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고, 자동차 1월 수출 동향 말씀드렸지만 뭐 화장품도 최근에 상당히 회복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 모멘텀은 그대로 오히려 더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감소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코스피, 작년 11월부터 결국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대선 이후에 증시가 급등한,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한 모습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 들어간 거지, 결국 이게 하락장으로 가는 그런 거래량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연기금이 연말까지 약 30조 원 매도 물량이 있다. 그래서 상반기 가까이 올해 6월 7월까지 계속 팔 수 있다. 연기금이 지금 주식 비중이 16.8% 정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입되는 자금이 계속 있잖아요. 뭐 회사원들이나 국민연금 계속 내니까 이 분모로 들어가니까 이 파이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계속 커지는데, 주식을 투자한 것들이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고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 포션이 기존의 투자한 게 뭐 15%라고 하더라도 이게 NAV가 올라가는, 즉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18% 19% 됐으니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면서 연기금이 오늘도 2천억, 그리고 거의 연초부터 작년에는 일평균 한 500억씩 던지던 거를 올해는, 그죠? 작년에 500억씩 던졌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근데 올해는 1월 달부터 거의 3,500억을 일평균 던지고 있습니다. 3,000억씩 얼마죠? 100일을 팔면은, 그죠? 3주 30조죠 30조. 근데 100일이라고 치면은, 거래일수로 치면은 20거래일이라고 치면 한 5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말까지라기보단 상반기예요. 상반기 30조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략 3천억씩만 팔아도, NAT투자증권 노동기 위원이 좀 분석을 한 자료인데, 연기금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면은 물량은 대형주에서 많이 빠지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채워놓을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분모가 줄어든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고 분모도 늘어나는데, 계속 이런 식의 핑계로 계속 판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거 팔고 뭘 투자할 거냐, 해외 대체 이런 거 살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증시에 좀 수급적으로 계속 개인의 유동성에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TSMC, 그죠?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죠.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있는 빈메모리 쪽에서는 정말 최강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5나노 칩셋이 애플에 몰아준다. 그래서 약 50% 이상, 약 생산 물량의 53%를 애플에 몰아주겠다, 이런 집중 공급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스냅드래곤 888이라고 해서 삼성에 위탁한 퀄컴 물량이, 최근에 퀄컴이 삼성에 파운드리를 위탁하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에 애플에 몰아주는 이런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분법적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이 이쪽을 했으니 퀄컴 니네는 우리가 안 해줘. 약간 안 해주는 아니지만 물량 많이 안 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애플에 밀려나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오늘 왜 제가 탑3 소식을 말하면, 지금 이 쇼티지 있잖아요, 비메모리 쪽, 그죠? 쇼티지, 이거 파운드리 쪽에서 정말 심합니다. 이게 전장까지 가다 보니까 더 심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대형주는 좀 주춤하긴 하는데, 장비주나 소재주, 특히 전공정의 소재주 이런 것들이 되게 주가가 국내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대만 같은 경우는 OSAT 후공정 업체들 있잖아요, 그죠? AKR 뭐 이런 기업들, 엔코르 이런 기업들 정말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업황이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낸드 쪽에 대해서는 올해 캐파 증설 상반기에는 이뤄지기 좀 쉽지 않지만, 하반기부터 좀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이 일어난다고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전장 쪽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계속돼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 공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는 TSMC랑 삼성전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고객사들이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으로 삼성과 TSMC에 계속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은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올해 투자의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마지막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결국에는 M자로 계속 얘기한 대로 빠졌죠. 상당히 밑에까지 빠졌습니다. 이러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올라가는 척 했지만 못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변동성이 빠지면서 코스피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조금 이따 HTS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TS 보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 지금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삼각수렴으로,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 M자로 빠졌는데, 그죠? 지금 코스피도 약간 빠지는 듯한 모습, 하향으로 빠지는 모습인데, 아닙니다. 오히려 변동성은 빠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연기금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유동성이 워낙 받쳐주고 있고, 이 5일선, 21선 모였지만 아래로 61선, 121선, 즉 이격도가 여기는 되게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좁혀지면서 삼각수렴을 하면서 결국엔 또 제 갈 길을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년 11월부터 올라왔던,
그죠? 어떻게 보면 770 레벨에서 거의 1000까지 올랐다는 거는, 그죠? 25% 30%가 단기간에 2, 3개월 만에 올라왔다 보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근데 지수는 쉬고 있지만, 그죠? 지수는 기간 지정 받고 있지만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소재나, 그죠? 일부 개별 종목 한해서 계속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까지 계속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너무나도 좋게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거래대가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코스피 18조, 코스닥 11조, 합이 29조, 30조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근데 거래대금이 많이 준 건가요? 그쵸. 최근에 뭐 45조까지 가고 40조까지 갔던 거 보면 줄긴 했는데 명절 지나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2,200억 오늘 거래소 팔았고 기간에 1,50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정확히 살펴보면 오늘도 금융투자, 그죠? 이게 베이시스가 장중에 개선되면서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은 오전에 잠깐 사는 척 하더니 역시 팔았습니다. 역시 팔았고 사모펀드가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모습, 투신, 공모펀드 자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 좀 오랜만에 사는 모습. 개인은 뭐 샀다 팔았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죽은 거고요. 코스닥도 개인 외국인이 샀는데 기간 팔았고 연기금이 주체가 제일 어떻게 보면 투신 금융투자보다, 그죠? 거의 기타 법인이 200억 정도 파는데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그런 주체세력, 시장에 물을 수급을 흐리고 있는 주체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종목 살펴볼게요. 종목 살펴보면은 일단 대형주 위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헤닉스 뭐 그냥 그랬고요. 그죠?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거 되게 많는데 국내 대형주들 먼저 땡겨 놓고 이 어떤 이런 것들이 1분기 보고 가겠다 이런 모습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현대차그룹 많이 다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반등에 나서는 모습. 기아차는 오늘 뭐 CEO 인베스터 데이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시장 4.5조 원을 올해 할 거다 했는데 뭐 품질 개발 뭐 이런 걸로, 그죠? 뭐 따로 떼어내다 보니까 3.5조로 뭐 이렇게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수소, 전기 이런 관련 종목들 이런 보면은 오늘도 전기차, 뭐 수소, 뭐 이런 것들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는 계속 안 좋아요. 계속 일부 종목 빼고는 계속 안 좋아요. 메이지우는 좀 급등을 했고 삼천당이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6% 가까이 급등을 아예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지수는 하락했는데, 그죠? 지금 보면은 APTC 오늘 시가업체 오늘 신고가를 냈고요. 유니테스트는 계속 박스를 좀 유지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제가 뭐 영상을 작년에 좀 일찍 올렸던 TCK 이거 신고가거든요. 오늘 신고가는 아니고 어제였지만 정말 좋은 모습. 오늘 소재 뭐 DNF 이런 것도 18%나 올랐고 후공정, 그쵸? 이쪽도 꼭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딱 여기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개별 단위로 보면은 신고가 내는 것들도 꽤 있었고 뭐 차트를 보면 차트가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그린 것들이 계속 많아요. 전력 반도체나 이제 RFHIC, 자회사, 뭐 메탈라이프 이런 것도 시장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오늘 하이비전이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 그동안 계속 박스였다가, 그리고 대덕전자, 인텍플러스, 마이크로프렌드, PCB 이런 쪽은 되게 강했죠. 그죠?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CJ제드는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돌파했는데 좀 컨센 대비 하해서인가요? 5%나 빠졌는데 좀 가도한 것 같아요. 내일 반등 나올 것 같고 음식료 오늘 좀 약했고 시클리컬 유초나 빼고는 다 와이더 플랜이 최근에 광고 뭐 그죠? AI 기반 공모 이후에 좀 약한 모습인데 오늘 상한가 이런 거 보면은 유동성은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신규 상장한 PB파마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공모가 이하로 시작을 해서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정말 신규 상장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죠? 네임보우, 노브틱스, 노브 관련 이거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얘도 공모가
시작가 대비 약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 조정이 났는데 와이더 플랜이 또 그죠? 이렇게 첫날 좀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오늘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을, 신고가는 아니고 종가상의 최고가죠, 이렇게 내는 모습 보면 유동성은 그죠? 시장에서 상당히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변동성은 아까 살펴봤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연금에 지속되는 차익 매물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때려 맞는 모습이에요. 근데 반도체 소재에 존재해 보여드는 미디어, 일부 개별주들의 상승이 돋보였고,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하락하면 지수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급이, 거래대금이 좀 약화되면서 연금 매물이나 외국인의 매물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강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수는 힘을 못 쓰지만, 개별 종목 단으로는 실적 발표라든지 어떤 이슈 아니면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에서 계속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얘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단순 투자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살아야 되고요. 사상 최고가를 찍는 시점, 아마 4천만 원대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 통신망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이게 결국 인포테인먼트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결국 비즈니스 사업을 구상해서 일각에서 좀 투자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전기차가 자율주행이 되면은 결국 컨텐츠와 플랫폼에 활용해서는 디지털 화폐 필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 우주선 화성 탐사에 결국 민간인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스페이스X 통해서. 그 우주에 가서 캐시를 쓸 수 있고 금을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이 디지털 화폐 이런 것까지 궁극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의 빅피처가 아닌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시장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기간 조정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코스피는 3100선 위아래로 세게는 200에서 작게는 100포인트씩 움직일 것 같고요. 코스닥도 950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씩 1000선을 계속 뚫지 못하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 저는 올해는 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발표 때문에 못 갈 게 있고, 또 헬스케어 업종은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나오는 업종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런 거 되게 하자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연준은 계속 방어를 놓고 인플레이션 단기적으로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완전 고용해야 된다. 물론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또 이번에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하면 내년 완전 고용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파월 의장이 또 10일날 저는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감내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연준에서 또 무언가 카드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 테이퍼 텐트는 2013년에 일어났던 거를 다시는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연준이 그걸 번복하게 되면 완전히 시장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성장주들에 대해서 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아쉬운 건 헬스케어 업종이 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끝나야 다시 수급이 돌아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전체가 지금 다 갈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분명히 잘 해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늦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